전국에 계시는 모토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TV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BMW S1000R 모델을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BMW S1000R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이 차는 이제 S1000RR 모델에 어떤 적용되는 그런 형태를 약간 타기 편한 스트리트 파이터 장르로 변형돼서 만든 그런 네이키드 바이크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장르.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약간 흑심 가득한 리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어떤 모델인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을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비대칭 헤드램프라고 할 수 있겠죠. 좌측과 우측이 달라요. 어떤 이런 비대칭 구조는 이 차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GS 계열 바이크에도 좀 비대칭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아는 S1000RR 모델에도 비대칭 구조가 먼저 적용이 되었었죠. 여기만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쪽은 프로젝션, 하나는 그냥 반사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광량을 전달하는 방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좌측으로 가면은 카울 형상도 달라요. 이쪽에는 그 상어 지느러미 같은 형상을 했다고 많이 알려진 이런 모양의 어떤 카울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또 반대쪽에 가면 이게 같지 않아요. 달라요. 반대쪽에는 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뭐 실수했나? 이거는 어떤 디자인 할 때 어떤 비대칭 바이크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표방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바이크를 타는 사람은 누구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그 디자이너는 초점을 거기다 맞춘 것 같아.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 있죠. 정장을 입고 이렇게 사무 업무를 보는 아주 얌전한 이미지의 어떤 회사원이 퇴근을 하면 이 바이크를 타고 야간에 이렇게 도심을 아주 질주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걸 연상하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뉘앙스. 이 바이크라는 것은 특히 우리 S1000R 이라는 모델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바른 이미지와 공격적인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차가 막 이렇게 좀 더러워요. 이게 여기 보면 먼지가 지금 이게 같이 오다가 덤프 트럭이 물을 줄줄줄줄줄 도로에 흘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뒤에 따라가다가 이거 다 절단 바가지 났습니다. 웃잖아. 어제 이 리뷰 때문에 세차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 먼지예요. 먼지. 원래 이런 페인팅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걸 형상화 페인팅이 아니고 흙이 묻은 거예요. 이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비대칭 헤드램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또 흑심 가득한 방송이 되고 있네. 자, 방향 지시등은 땡땡하네. 아주 땡땡한, 제임스가 좋아하는 아주 땡땡한
방향 지시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LED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윈드 스크린 같은 경우는 장착하신 거예요. 이거는 원래 순정이 아닙니다. 순정이 아니에요. 순정은 짜리몽땅한 거 요만한 거 하나 달려 있어요. 키온을 하면 여기에 미등이 하나 딱 들어옵니다. 미등이 들어오고 시동을 걸면 이렇게 평상시엔 하향등 역할을 하는 램프는 이쪽에 들어오고, 상향등을 작동하게 되면 이쪽에도 이렇게 다 들어오고, 요거는 상향등 역할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요거 비상등 하면 이렇게 LED 두 발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전등이 돼요. 프론트 머드가드가 이렇게 있고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보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렘보제 4피스톤 캘리퍼가 듀얼로 장착되어 있고, 서스펜션은 도립식 샤기펜션에 어떤 레디얼 마운팅으로 캘리퍼가 체결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그냥 스포츠 어떤 다이나믹한 주행을 위한 어떤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 성능은 뭐 알려져 있죠. 이미 뭐 유명하죠. 제가 굳이 좋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브레이크 성능은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 차는 이제 요 마스터 실린더 부분 여기는 니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푸시 되는 방식, 요 모델도 이렇게 되는 직각으로 밀어주는 푸시 되는 방식. 이거를 제가 땡치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땡치리 요게 뭐가 틀린지. 요거는 지금 푸시 되는 방향을 한번 보세요. 푸시 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에요. 이 방향. 레버를 작동하는 방향으로 푸시를 하게 되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이 땡치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눌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레버를 잡는 방향은 이 방향이고 푸시를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이러면서 어떤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같은 방향으로 전달되는 게 더 영민한 반응을 얻을 수 있겠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차주분은 바꾼 거예요. 이거는 순정 타이어는 아니에요. 이게 슈퍼 코르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원래 타이어는 사이즈는 120에 70, 17, 전류는 120에 70, 17, 후륜은 190, 190에 55, 17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로고가 보이고요. 여기는 또 이런 멋있는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네요. 로고가 보입니다. BMW 로고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디자인이 이게 눈에 띄지 않는 곳인데, 이런 디자인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게 뭘 하는 건지 그냥 냉각의 용도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요 한 가닥이 이렇게 뭐 어떻게 대충 끝에서 뭉쳐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단 모양으로 다 나오지가 계단 모양으로 다 모여 있어요.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것도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돌출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처마 밑에 들어간 이런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나는 이런 사소한데 이런데 꼽히지 자꾸. 흑심 가득하네. 자,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프레임입니다. 여기에 D죠.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D는 거 맞잖아. 이거는 플라스틱이에요.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요게 문제예요. 여기서 다 화상을 입는 거예요. 허벅지가 여기가 제일 뜨겁답니다. 여기 난리 난답니다. 고성능 바이크는 뭐 열이 나는 게 당연하지만은 진짜 사용자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해. 뜨겁다. 뜨거운 거 알고 타세요. 다 이게 그냥 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차 오너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프레임이 뜨겁다. 자, 그 다음에 엔진이 보이고, 여기에 아주 이것도 제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 또 하나 있네요. 냉각수 양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이니셜까지 글자까지 파놨네. 아주 이거 냉각수로 확인하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칭찬해. 칭찬해. 엔진이 보이고요. 강력한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S1000RR에 적용되는 엔진을 약간 출력 세팅을 바꿔서 그대로 장착했다고 합니다. 뭐 튼튼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뒷 스윙암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보통 그 슈퍼 스포츠 그 레플리카에 적용되는 그런 스윙암이 장착되어 있어요. 이 용접된 비드 한번 보세요. 뭐 그냥 친고이네. 이런 비드를 저도 이런 그 용접 관련 일을, 용접은 안 해봤지만은 이걸 따듬는 일을 해봤어요. 사상이라고 하지. 사상, 이런 말 해야 되나? 사상 우리나라 말입니까? 사상, 이걸 사상 안 한 거죠 지금. 이거는 왜 그라인더질을 안 했냐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는데, 이 비드 자체도 어떤 강성에 도움을 주지 않냐, 그걸 굳이 깎아낼 필요가 있냐, 이런 그 어떤 강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뭐 경량화 이걸 사상하면 좀 경량이 되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냥 내비둔다. 그냥 내비둔다. 그 다음에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이 용접공의 어떤 그 손길을 남겨두자,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모터사이클은 주로 이렇게 비드들이 그냥 남아있죠. 지금 이런 데도 보면 아주 눈에 띕니다. 이런 게 비드 용접. 자, 이거 용접 잘한 겁니까? 용접 전문가님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는 살짝 사상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용접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머플러는 사제로 장착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머플러가 순정 머플러도 굉장한 소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배기음은 충분한, 이걸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커서 원래 좀 소리가 웅장한 소리가 나요. 뒤에 요 프레임은 좀 의외예요. 의외. 너무 단조롭다. 단조로운 생각인데 여기서 확 좀 깬다기보다는 좀 의외. 여기에도 뭔가 디자인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냥 이 각 파이프죠. 각관이라고 하죠. 각관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뭐 이걸 디자인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이렇게 약간 곡선들이 살아있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 번쯤 뭐 핵 포인트를 하나 주는 거죠. 직선을 하나 그어 줌으로써 그거를 이렇게 너무 단조로운 거를 붕괴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요 부분이 이거 브레이크 액 통인데 이것도 희한하네요. 이렇게 여기 이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깎여져 있습니다. 신기하네. 왜 이랬을까요? 여기는 통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나? 장착하기 힘들어서 그랬나? 하여튼 요것도 그냥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의 요소입니다. 요 라인을 따라서 브레이크 액 통도 이렇게 사선을 깎여 있어요. 재밌네. 리어 브레이크 액 통이 보입니다. 서스펜션이 보이고요. 이 뒤 후륜 서스펜션이 보이는데 여기에 뭐 돌리는 게 여기 있어요. 요거는 이제 초기 하중 프리로드 세팅을 할 때 뭐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설명서를 보니까 이걸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막 해서 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지금 이 전자식으로 다 이게 조정이 돼요. 그래서 뭐 나사를 돌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자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초기 값도 초기에 해제를 하고 뭐 기본값 디폴트 값으로 돌리고 이걸 뭐 초기 하중을 선택하고 뭐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뭐 좀 복잡하네요. 뭐가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이거 갑자기 던지줘도 뭐 모르겠다.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 서스펜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한테
확실하게 알고 뭘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보드가드 디자인도 뭐 괜찮네요.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무슨 댐퍼 같은 게 뭐 하나 달려 있죠. 이게 이런 구조물들이 어떤 이 스윙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뭐 감지를 하는 센서겠죠. 이게 센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자동으로 뭐 움직이는 뭐 그런 구조물인가 봐. 첨단을 달리네요. 기술의 집약체. 뒤에는 그냥 이거 뭐 여기는 브렘보 마크만 붙어 있네요. 원피스톤 캘리퍼로 싱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인데 여기도 스윙암 사이로 이렇게 이 체인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입니다. 여기 비드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그 퀵시프트 관련 부속들도 보입니다. 퀵시프트가 되고, 여기 스탠드 부분에 어떤 스탠드를 감지하는 센서도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 클러치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끄는 거. 이 버튼이 두 가지 기능을 하네. 그 위로 누를 수도 있고 밑으로 누를 수도 있고, 밑으로 누르면 이제 DDC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총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 화면에 보시면, 계기판에 보면 지금 나오나 이게 글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막 바꿔보세요. 하드, 소프트, 노멀 이렇게 바뀌죠. 일단은 소프트랑 하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프트 해가지고, 지금은 소프트 해가지고 차주님이 꿀렁꿀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표가 난답니다.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차체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하드를 딱 하게 되면 바로 눈에 띕니다. 안 들어가죠? 딱 이게 댐핑 압이 싹 생기잖아. 요런 거를 바로바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거는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타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금은 뭐예요? 소프트. 이게 소프트입니다. 소프트 쑥쑥 들어간 게 눈에도 보이죠. 그러니까 차주는 더 크게 느끼겠죠. 그만하세요. 되게 싫었네 오늘. 카메라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창이랍니다. 커요 좀. 이게 크기가 이 엄지손가락이 이거 큽니다. 커서 보기 좋네요. 하여튼 요 좀 크다.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가 이렇게 보면은 뭐가 이렇게 커넥터, 뭐 센서 이런 것들이 좀 많아. 뭐가 이렇게 다 뭐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쉽게 눈에 띈다 이런 느낌입니다. 뭐가 이 커넥터들이 많아요. 뭐가 분명히 복잡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느낌을 줍니다. 지금 이 서스펜션에도 보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전자식으로 뭐가 다 돼 있죠. 여기는 요거는 아마 프리로드일 겁니다. 프리로드 조정. 뭐 하이 로우 아니겠나. 여기 프리로드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가변배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밸브를 열고 닫고 그 특정 RPM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열었다 닫았다 하겠죠. 가변 배기 밸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그리고 또 뭐 고성능을 표방하는 모델답게 브레이크 호스가 메쉬 호스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인데, 이것들이 차체를 이렇게 치거나 하지 않을 어떤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브라켓에 따로 이렇게 뭐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지 혼자 힘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일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일 쿨러, 그 다음에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라디에이터가 별도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혼이 보입니다. 혼. 변기가 저 안에 들어있네요. 조금 생뚱맞은 위치에 있긴 합니다. 일단 시트부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분리형 시트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물컹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재질을 많이 만져봤는데 멀랑멀랑한데 단단합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고? 멀랑멀랑한데, 그러니까 살짝 누르면 이렇게 몰캉몰캉 하지만은 점점 깊게 누를수록 그 어떤 압박이 있어요. 압박이 셉니다. 이게.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런 시트는 장거리를 가게 되면은 엉덩이에 조금 압박이 옵니다. 타봐야 알겠죠. 이 느낌이 그냥 좀 뭐라 해야지, 느낌이 틀려요. 그냥 일반 우리가 보는 시트가 아니에요. 촘촘해요. 뭐가 이게 촘촘한 게 뭐 이게 카메라로 잡히려나 뭐 안 잡히네. 특이한 재질의 어떤 시트 마감을 가지고 있어요. 느낌이 괜찮아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뭐 칭찬을 하고 있는데 클리어 램프입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제동등을 작동하면은 빨간색 LED가 작동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은 미등 상태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점등이 됩니다. 지금 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카메라라서 그래요. 녹화본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등화가 불이 들어와 있어요. 깜빡깜빡 하는 거 아닙니다. 카메라가 후져서 그래요. 이런 거를 저는 좋아하죠. 이거는 그냥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땡칠이 봐봐요. 얼마나 잘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뭔가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자동차, 비어클, 탈 것들은 후미등에 빨간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소유한다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도색을 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클리어 도료를 이용해서 빨간색을 칠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다고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좋아하게 쓰세요. 저도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BMW 모터사이클은 대부분 이 체결되는 볼트, 어떤 너트 이런 거에 다 이렇게 코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스펙의 볼트인지 다 이런 코드들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아주 치밀하네. 치밀하네. 방향 지시등 뒤에 있는 방향 지시등 역시 LED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연료 탱크가 보입니다. 보이고 옆으로도 이렇게 카울이 이렇게 장착됨으로 해가지고 차의 어떤 그 웅장함이 느껴져요. 폭이 커요. 우리 그냥 하는 말로 빵이 크다 그런데 뭐가 빵빵해 보입니다. 차가 폭감이 있어요. 자, 계기판이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날로그 RPM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고요. RPM은 바늘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정보 표시창에 LCD 창이 하나 달린 이런 걸 좋아합니다. 레드존이 11,000부터 시작되네요. 시프트 램프도 보입니다. 여기 시프트 램프도 있고 키가 보이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식 그 서스펜션 댐핑을 조절하는, 전자식으로 조절하는 어떤 구조물들이 여기에 이렇게 배선이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를 보면 비상등이 여기 눈에 띄고, 헤드라이트 조절은 앞에서 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면 패싱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향등, 위로 이렇게 밀면 상향등이 됩니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싱 스위치 메커니즘을 요 방식대로 그대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응용해서 뭐 요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거를 막 여기다가 모드 버튼을 달고 했으면 제가 욕을 했을 텐데, 이거는 아주 조작하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비상등 보이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그 DDC라고 댐핑을 조절하는 버튼이고, 요거는 ABS를 끄고 키는 그런 버튼. 요거 트립 인포 이거는 무슨 뭐 저거 뭐 트랙에 들어가면은 뭐 사용하는 뭐 그런 거래요. 차주님도 뭐 이거는 나도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시네. 방향 지시등, 경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선 버튼이 있고요. 모드 그 어떤 주행 모드를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 그 다음에 시동 관련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백미러 뭐 무난해요. 무난한데 디자인이 또 독특하네요. 약간 날카로운 디자인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동글동글하고 좀 귀엽습니다. 귀엽고, 제 지금 기분 탓인지 약간 톤이 다릅니다. 이 거울에 약간 누리끼리한 그 코팅이 된 느낌이에요. 더 잘 보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톤이 약간 다르거든요. 제 눈알로 봤을 때는. 기분 탓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이제 테이퍼드 핸들바, 역시 고급 브랜드답게 테이퍼드 핸들바가 적용되어 있네요. 여기는 차체 체결되는 부분이 두껍고 점적하면 가면 얇아지는 테이퍼드 핸들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보세요, 볼트 하나에도 전부 BMW 마크 다 붙어 있어요. 자, 여기 연료 주입구가 보입니다. 키온을 한번 해볼까? 키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키도 이렇게 생겼어요. BMW 딱 이렇게 생겼어요. 키온을 하면 이러죠. 다시. 아, 키 돌리는데 좀 뻑뻑하노? 아우 씨. 자, 이런 식으로 세레머니가 끝나고요. 키 원래 뻑뻑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부러질 듯이 팍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손하고 힘이 센 모양이네. 이게 잘 희한하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일단은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가 이거 다시 급해 좀. 이 모드에 보면은 이렇게 뭐 레인 모드, 다이나믹 프로, 로드, 다이나믹 뭐 이런 게 있는데, 다이나믹 프로는 그 웬만하면 공도에서 쓰지 말라고 한다고 하네요. 서킷 갈 때 써라 이렇게 하고, 뭐 레인, 로드, 다이나믹. 그러니까 뭐 레인 모드는 비 올 때, 그다음에 다이나믹은 좀 재밌게 타고 싶을 때, 그다음에 로드는 그냥 일반적인 뭐 그런 거겠죠. 옆에 주유 그런 것도 보이고, 속도계, 그다음에 기어 인디케이터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주행거리라든지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모드별로 그 댐핑 값도 변한대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를 설정하게 되면 DDC 댐핑 다이나믹 컨트롤? 다이나믹 댐핑 컨트롤? 뭐 그 모드가 하드 모드로 바뀐답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게 자동으로 뭐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여기 아랫부분에는 그냥 뉴트럴 기어를 표시하고, 상향등을 표시하고, 여기는 이제 뭐 주유 경고등이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도 각종 경고등이 여기도 있네요. 요 밑에도 있고 여기도 경고등들이 있어요. 방향지시등이라든지 뭐 경고등, 여기도 뭐 이런 경고등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시트고입니다. 시트고. 제 키가 173이고 요 정도 뒤꿈치가 살짝 뜨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딱 걸리네. 스텝에 이렇게 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바짝 당겨하는 것은 이렇고. 요 정도의 시트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 좀 확대해서. 요 정도. BMW S1000R 뭐 누군가의 드림카일 수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드림카가 S1000R인데 흑심 가득한 리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은 대충 이렇게 알아봤고요. 어떤 모델인지 직접 한번 타보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임스입니다. 자, S1000R, BMW S1000R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트에 딱 앉았을 때 제 나름대로의 어떤 힐 그립을 딱 하고 니 그립을 하고 앉았을 때 약간 숙여집니다. 이게 숙여져요. 숙여지고 두툼한 연료 탱크의 느낌상 그냥 좀 약간 알차를 타는 느낌? 레플리카를 핸들 높은 레플리카를 타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일반적인 투어링 바이크보다는 확실히 좀 시트 포지션이 공격적입니다. 지금 주행 모드는 이게 클러치 느낌이 좀 특이해요. 무겁진 않은데 딱 그 붙으려고 하는 힘이 전체적으로 이게 무겁다기보다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뭔가 이렇게 클러치가 접합하려고 하는 힘이 좀 강력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주행 모드는 로드 모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냥 일반 모드입니다. 일반 노멀. 그 다음에 DGC 댐핑은 노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가장 기준이 되는 주행 모드가 되겠죠. 이 차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지금 바이크에 완전히 제가 압도를 당해가지고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성능입니다. 일단 성능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어요. 이걸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지가 더 걱정이 됩니다. 브레이크도 따봉. 브레이크 완전 따봉입니다. 후륜 브레이크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퀵시프트 느낌이 제가 앞전에 시승했던 12100R에 비해서 굉장히 뻑뻑합니다. 오너분들은 다 적응해서 쓰시겠죠. 어떤 클러치를 이용해서 변속할 때는 그냥 큰 어떤 노력 없이 그냥 타오던 대로 하면 되지만은 가속하면서 퀵시프트를 작동했을 때 좀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너분 말로는 이렇게 탁 쳐야 된다고 좀 뻑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적응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좀 이렇게 힘이 좀 필요하네. 이렇게 뻑뻑뻑 이렇게 좀 뻑뻑한 느낌. 야, 이거 진짜 애기들 타는 차를 타다가 어른차 탄 느낌이에요. 이 차가 일단 커서 제가 얘를 마음대로 휘두르기가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자, 댐핑을 저 길이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를 하드로 한번 넣고 볼까? 자, 하드로 바꿨어요. 와, 난리 납니다. 이거를 이거야. 소프트로 바꿨어요. 그나마 낫다. 이게 승차감이 좋아졌어요. 원래 여기 감당 안 되거든요. 다다다다다 튀는데
와, 어떤 발진 가속은 그냥 굉장하네요. 지금 이 기본 모드인데도 이 정도면은 이 브레이크를 하면은 뭐가 샥 이러면서 뭐 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산길에서 RPM 9000까지 쓸 일도 없네요. 이 힘이 정말 충분합니다. 일단 출력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대장입니다. 대장. 자 12000R은 제가 6000rpm 영역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에는 좀 뭔가 제어가 들어간 느낌이 든다고 했죠. 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지가 낼 출력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쭉 내주는 느낌입니다. 토크가 상당합니다. 전 영역에서 아주 쾌적한 토크가 기분 좋게 팍팍 나와줍니다. 브레이크가 아주 믿음직해요. 믿음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그림만 꽉 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데 딱 세워줄게, 이런 그 듬직한 믿음감이 드네요. 뒷브레이크를 좀 과도하게 밟으니까 바로 ABS가 작동되면서 전자장비가 바로 개입을 하네요. ABS를 끌 수도 있대요. ABS 끄진 않겠습니다. 제가 또 혹시나 제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몸 좀 사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회피 기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이렇게 핸들링 경쾌성은 MT-07이 오히려 더 날렵하다 생각이 듭니다.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200kg가 넘는 좀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하드 DDC를 하드 모드로 해놓으니까 이거 거의 뭐 MT-07을 타는 사람이 레플리카에 올라타면 느끼는 느낌, 그런 완전 쫀쫀함을 느낍니다. 노면의 어떤 상태를 바로바로 알 수 있고요. 제가 네이키드만 주로 타다 보니까 갑자기 알차를 한 번씩 타거나 하면은 여기에 손바닥 부분에 이렇게 눌리잖아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약간 이게 공격적인 자세라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 살짝 압박이 오네. 니그립을 생활화 해야 됩니다. 이 차를 타려면. 약간 그냥 레플리카를 그냥 핸들바만 바꿔서 올려놓은 느낌이에요. 그냥. 출력 세팅은 초반부터 끝까지 아주 두터운 토크감이 쭉 밀어줍니다. 토크감은 정말 제가 타본 차 중에 제일 센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은 거동이 약간 묵직하다는 느낌이에요. 약간 오히려 MT-07에 비하면은 거동이 약간 둔해요. 더 경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뭔가 더 액션을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느낌입니다. 어떤 뱅킹을 하기 위해서 MT-07보다는 약간 더 과도한 뱅킹이 더 들어가야 돼요. 버팁니다. 뱅킹을 하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차가 인위적으로 좀 더 뭔가 해야 돼요. 제가 브레이크 담력은 S1000R보다 12000R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력으로 따지면은
어떤 제동 거동은 BMW가 한 수 위입니다. 한 수 위지만 어떤 조작감은 너무나 이렇게 민감하고 어떤 제어하기가 순식간에 훅 들어오는 게 있어요. 초반에는 미세하게 1, 1.5, 2 하다가 나머지는 5, 6, 5, 7, 10 이런 식으로 그 뒤에는 단계가 거의 없어요. 미세 조정이 좀 어려워집니다. 좀 이렇게 레버가 좀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담력이 높아지는, 이게 뭔가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조절하기에는 좀 미세 조정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팍팍 꽂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답이죠. 강력한 브레이킹과 강력한 엔진, 강력한 서스펜션, 이 세 가지면, 그 다음에 강력한 프레임, 끝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차를 네이키드 끝판왕 뭐 이렇게 부르나 봅니다. 어떤 그냥 바이크를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기계에 앉아 있는 느낌입니다. 뒤꿈치가 또 다이네, 앞으로 이렇게 디디니까. 저기 고양이 귀를 하고 계시네. 자, 헬멧에 엄청 귀엽습니다. 요거는 좀 의외입니다. 의외. 어떤 캐스터 각에서 나오는 건지 구조적인 어떤 설계 덕분인지 거동이 굉장히 묵직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12,000R이 더 경쾌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요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승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좀 더 종합해서 총평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임스입니다. 자, S1000R, BMW S1000R 총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재원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재원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의미 없는 시간만 차지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루했을 거예요. 재원을 좀 빼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찝어서 이렇게 알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평은 좀 짤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다는 이야기도 많고 제가 이제 의견 수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빼고 이미 다 나왔어요,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마력은 167마력이 나오고 11,000rpm에 11.6kg 포스미터라는 토크가 9,250rpm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엔진이에요. 999cc. 자, 999cc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제주도 갈 때, 저는 못 가지만 배 선적할 때 1000cc와 999cc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00cc 요금은 안 받겠네요. 무게가 207kg예요. 함수 중량이 207kg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따가도 뭐 얘기가 나올 거지만 하여튼 207kg. 이게 무겁다면 무겁다, 또는 가볍다면 가볍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뭐가 많이, 장비들이 많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편이다, 경량화를 좀 시켰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시트고는 814mm. 의외로 타기 편했어요. 발 착지성이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디디면 발 뒤꿈치가 다 닿고, 어떻게 디디면 조금 뜨는, 제가 키가 173이죠.
173kg 좀 무난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트코어를 가지고 있다. 약간 의외죠. 이런 초고성능 바이크를 이렇게 다루기 쉽다니 이건 좀 의외였고, 일단은 뭐 재원 간략하게 뭐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총평을 내려보자면은 그야말로 강력한 네이키드 바이크의 어떤 표본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유럽 바이크의 특징, BMW 바이크의 특징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이런 소재가 있다면 엔진이나 샤시 뭐 이런 브레이크 캘리퍼를 제작할 때 어떤 소재가 되는 그 원료, 그 소재, 철이면 철,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이런 소재의 강도를 많이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이 가지는 강도가 100이라면 거의 100에 가까운 부하를 걸어버린다는 거죠. 일제 바이크들은 좀 많이 마진을 두는 거예요. 100을 견딘다면 한 80만 줘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BMW 어떤 S1000R의 느낌은 얘가 100을 강도가 100을 견딘다면 거의 99나 98 정도의 부하를 줘버립니다. 얘를 신뢰하는 거죠, 이 쇠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구성 확보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실제 바이크보다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는데 이건 오너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떤 내구성을 좀 버리더라도 나는 이 어떤 바이크를 구성하는 어떤 소재, 물질들이 버티는 한계 영역까지 끌어올린 그런 성능을 원한다 하면은 이 차가 정답인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좀 불안함을 가지고 운행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일제 바이크가 맞는 거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 차량은 굉장한 고성능 지향 바이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강력한 그런 세팅들이 강력한 브레이크, 강력한 서스펜션, 강력한 바디, 강력한 엔진까지 리터급 바이크가 갖춰야 될 소양을 모두 갖췄다. 퍼포먼스적으로 모두 갖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타왔던 모든 바이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 영상에도 나왔지만 좀 둔함을 느꼈어요. 둔함, 경쾌하지 않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자동차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요타에서 86 하치로급 86이라는 자동차가 86 이렇게 숫자로 86, 그 86이라는 자동차가 있고, 이 차가 뭐 태생이 뭡니까?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 근데 NA 자연흡기 엔진, 2000cc 자연흡기 엔진으로 어떤 마력이나 출력 부분에 봤을 때는 요즘에 이런 엔진을 이렇게 갸우뚱할 만한 그런, 좀 비교적 다른 동급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좀 낮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진을 세팅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바디워크입니다. 이런 셰시가 가지는 어떤 운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좋은 평가를 많이 얻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S클래스 AMG라든지 S63 AMG 뭐 이런 차들 엄청난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재미의 요소는 덜하다는 거죠, 86보다. 어떤 산길, 꼬불꼬불한 산길에서 어떤 액션을 가하면은 오히려 덜 재밌다. 차의 거동이 무겁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야, 휠베이스도 길고, 야, 차 무게를 생각해. 그런 개념입니다, S1000R은 약간 묵직하고 거동이 둔한 대신 고속주행에서 안정성을 얻었어요. 대신 우리가 쉽게 제가 타고 있는 MT-07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MT-07하고 비교하면 고속 안정성에서는 무조건 밀립니다. S1000R을 절대 엔진 성능 자체가 따라갈 수도 없고, 만약에 따라갔다 하더라도 그 고동 자체가 불안해서 더 이상 이렇게 스로틀을 당길 수 없는 MT-07은 그런 한계점이 여지없이 드러나는데요. S1000R 같은 경우는 그런 고속 영역에서도 무지막지한 안정감을 보여줘요. 다만 어떤 중저속 영역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저속 영역에서는 오히려 MT-07보다 둔한 모습을 보여요. 엄청 경쾌한 모습을 보입니다, MT-07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둔하다 또는 거동이 묵직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오너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뭐 간략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강력한 성능, 아까도 계속 이야기되지만 강력한 성능, 뭐 이거는 제가 뭐 누가 됐든 이 차에 대해서 강력한 성능이 아니라고 말씀을 못 할 거예요. 이 차를 누가 사야 될까? 누가 운영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퇴근? 솔직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오버스펙입니다. 너무 오버스펙이고 레저용, 투어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장거리 시트가 의외로 편했어요. 의외로 편해서 이 차를 타고 만약에 장거리를 운행했을 때 이 운전자가 느끼는 데미지가 비교적 적다 이렇게 느껴져요. 고속주행 안정성, 그 다음에 승차감, 물론 이렇게 조절이 되죠. 소프트로 바꾸면 승차감, 뭐 시트 쿠션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장거리 고속주행 또는 장거리 주행에 특화되어 있어요. 좀 장거리 투어라든지 그런 용도로 구매하시면 아주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차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드림카였습니다. 드림카였고 실제로 타본 소감이 글쎄요, 나는 좀 내가 추구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좀 의외였습니다. 거동이 너무나 묵직하고 해서 새로운 걸 느꼈어요. 아, 이런 차량들은 이런 묵직함들이 있구나. 그 1000cc 리터급들은 이런 점을 다 안고 있구나. 12000R에서도 조금 느꼈고 MT10에서도 좀 느꼈고 S1000F에서도 좀 느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이 차이점이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리터급 네이키드 바이크는 비교적 이런 미들급 네이키드보다 약간 거동이 좀 묵직한 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새로 배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바이크였어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즐거운 리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좀 의외였던 점도 발견하게 됐고 나름대로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BMW S1000R 총평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희망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TV였고요. 저는 제임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